청소부 주제에 어디서 눈을 똑바로 떠! 남자는 노인의 가슴팍에 달린 이름표를 잡아 뜯었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이름표가 대리석 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남자의 검은 구두가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으드득. 플라스틱이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일 당장 찜 싸!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남자는 그 말을 내뱉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로비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허리를 굽혀 으스러진 이름표를 주웠습니다. 구두 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플라스틱 조각. 노인은 그것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하루도 행운 가득하세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전 골드타워 20층 펜트하우스 집무실. 강남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과 원목 책장, 묵직한 책상이 공간의 주인을 드러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던 백한수는 노크 소리에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들어와. 유나엘이 네이비 정장 차림으로 서류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5년째 비서인 그녀는 백한수의 정체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7층 입주 사건으로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백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유나엘을 바라봤습니다. 넥스트랩? 무슨 문제라도 있어? 유나엘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로비에서 7층 대표 강도훈 씨가 경비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가 긁혔다며 내 월급으론 평생 못 산다. 범인 못 찾으면 내가 물어내라고요. 경비원은 고개만 숙이고 사과만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눈가가 벌겋게 되어 있었습니다. 백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도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평소에도 그런가?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관리팀, 경비팀, 미화팀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주차팀에선 차 문 여는 게 늦었다고 요원을 30분 세워 혼내고 그 요원이 그 주에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미화팀에선 본인이 커피를 쏟아놓고도 미끄럽게 닦아 넘어질 뻔했다. 책임질 거냐며 미화원에게 고함을 질렀답니다. 야간엔 술 취해 들어와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새벽 2시에 경비원에게 라면을 끓이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을 퍼부었다고요. 1층 카페에서도 트집이 심해 알바생을 사람들 앞에서 울린 적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백한수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이 어두워졌다. 회사 안에서도 그러나 이직 사이트 후기가 꽤 있습니다. 폭언이 일상, 인격 모독, 퇴사율이 높다 비슷한 내용이요. 또 들은 얘긴데 신입 직원 실수했다고 사무실 전체가 듣게 1시간 넘게 고함을 질렀고 그 신입은 다음 날 바로 사표를 냈답니다. 침묵이 흘렀다. 입주한 지 얼마나 됐지? 1년 반 정도요. 그동안 왜 내게 보고가 안 됐지? 유나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임대료를 잘 내고 면적도 넓게 쓰니 괜히 문제 삼았다가 불이익이 올까봐 직원들이 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대료를 잘 내면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나? 유나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자네 잘못이 아니야. 백한수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말이 없었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남을 굽히게 만들 때 본성이 나와. 자기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 앞에서 진짜 인격이 드러나는 법이야. 그가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유나엘의 눈이 커졌습니다.
직접요? 백한수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에 청소일 해본 적 있지. 청소부로 들어가 보지. 회장님 위험합니다. 정체가 들통나면. 나를 아는 사람은 자네와 관리팀 이상무, 격리팀 최 부장뿐이야. 나는 일부러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어. 며칠만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어볼 거다. 백한수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공사장에서 일하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여기서부터 시작했어. 그때 사람들한테 얼마나 함부로 대우받았는지 알아. 그래서 안다. 낮은 자리에서 보면 사람의 진짜 얼굴이 보인다. 그는 사진을 다시 넣고 말했습니다. 미화팀에 연락해. 내일부터 청소부 1명 추가. 이름은 박기수. 청소복, 장갑, 도구함, 이름표까지 준비해. 유나엘은 더 말리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서려는 유나엘을 백한수가 불러 세웠습니다. 강도훈, 이번 주 큰 미팅 있다 했지? 수요일에 대규모 투자 미팅이요. 300억 규모라고 합니다. 투자금 출처도 확인해봐. 유나엘이 나가고 백한수는 다시 창가에 섰습니다. 강남 빌딩 숲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타워 아래 로비 쪽에 멈췄습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백한수가 나지막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도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보지. 다음 날 새벽 5시 골드타워 지하 주차장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간간히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 낡은 경차 한 대가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엔진이 멎고 운전석 문이 열리자 구겨진 청소복 차림의 노인이 내렸습니다. 낡은 운동화, 손에 든 헌 고무장갑. 누가 봐도 평범한 청소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백한수였습니다. 백한수는 잠시 주차장을 둘러봤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는 이런 새벽 공기 속에서 대걸레를 쥐고 다녔습니다. 몸은 느려졌지만 새벽의 고요함과 차가움은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 미화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50대 후반의 여성이 환하게 맞이했습니다. 미화팀 박 반장이었습니다. 유나엘이 미리 연락해둔 덕분에 박 반장은 낯선 신입을 경계하기보다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기수 씨 맞으시죠? 어서 오세요. 백한수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 오랜 세월 청소를 해온 손이었습니다. 네, 박기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경력이 오래되셨다면서요. 이 나이에 일하시는 거 존경스럽네요. 백한수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몸이라도 움직여야죠. 박 반장은 청소 도구함을 가리켰습니다. 오늘은 제가 동선 알려드릴게요. 건물 넓어서 처음엔 헷갈려요. 새벽 6시부터 두 사람은 건물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로비,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 박 반장은 어디는 물걸레로, 어디는 마른 걸레로, 시간대별로 어떻게 움직여야 효율적인지 하나하나 짚어줬습니다. 백한수는 묵묵히 따라하며 빠르게 익혔습니다. 손끝이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박 씨, 일 진짜 잘하시네요. 예전에 해보셨어요? 아주 오래전에요. 30년도 더 됐네요. 어쩐지 손이 척척 가더라.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로비는 아직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새벽 조명에 반짝였고 백한수는 대걸레를 들어 천천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반복적인 동작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유리창을 닦던 박 반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박 씨, 이 건물에서 일할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뭔데요? 박 반장은 주변을 한번 훑어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7층 넥스트랩 대표 강도훈 씨요. 우리 같은 사람들 함부로 대해요. 말투가 거칠고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백한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떻게요? 얼마 전 로비에서 커피를 쏟았는데 우리 팀 김 씨가 바로 달려가 닦았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미끄럽게 닦아놔서 넘어질 뻔했다. 넘어졌으면 내가 책임질 거냐고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질렀어요. 본인이 쏟아놓고요. 박 반장의 말끝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큰 면적 쓰고 임대료도 잘 내는 중요한 손님이잖아요. 백한수는 대꾸하지 않고 다시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속은 조용히 끓었습니다. 유나엘이 말하던 악명이 여기서는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8시가 가까워지자 로비에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바쁜 걸음으로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대부분 청소부를 보지 못한 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투명인간 취급, 백한수에게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경비 데스크 쪽에서 경비원 2명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어제 또 카페에서 난리 났다며? 응. 강 대표가 알바생한테 소리 질렀대. 커피가 미지근하다나 뭐라나. 이번 주 수요일에 투자 미팅 있다면서 300억이라던데. 그래서 더 예민한가 봐. 어제 주차장에서도 나한테 차 빼는 거 늦다고 뭐라 하더라. 백한수는 대걸레질을 하며 그 말들을 하나씩 마음에 담았습니다. 300억 투자 미팅. 유나엘이 말했던 그 일정이었습니다. 오전이 지나 백한수는 카페 앞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직원들이 긴장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손님 또 온대요. 7층. 잠시 후 고급 수트를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강도훈이었습니다. 그는 카운터로 다가가 낮지만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노. 뜨거운 걸로. 온도 제대로 맞춰줘. 직원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내렸고 강도훈은 한 모금 마신 뒤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게 뜨거운 거야?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내가 여기서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데.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변 시선이 몰렸습니다. 직원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손을 떨며 다시 커피를 내렸고 강도훈은 팔짱을 끼고 혀를 찼습니다. 교육 좀 제대로 시켜. 2번째 커피를 받고도 그는 고맙다는 말 하나 없이 나갔습니다. 직원은 문이 닫히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점심 무렵 미화팀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던 백한수 앞에 젊은 직원이 울먹이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반장님, 저 7층 갔다가. 박 반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그 양반이야?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물기 있다고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질렀어요. 너 같은 게 왜 일하냐고. 백한수는 도시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박 반장이 직원의 등을 토닥이며 달래는 동안 백한수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부당한 대우에 익숙해지면 그게 당연해져요. 잘못한 건 당신이 아니라 그 사람이에요. 직원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지만 이번엔 억울함만이 아니라 어떤 위로가 섞인 눈물 같았습니다. 백한수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넸습니다. 언젠가는 달라질 겁니다. 저녁 청소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려는 백한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나엘이었습니다. 회장님, 어떠셨어요? 백한수는 잠시 침묵하다 낮게 말했습니다. 하에라, 내가 생각한 것보다 심각해. 오늘만 해도 보고 들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리고 미화원이 울면서 들어오는 걸 직접 봤어. 강도훈한테 당한 거야. 윤하엘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백한수는 붉게 물든 강남의 빌딩 숲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며칠 더 지켜볼 거야. 그리고 직접 만나볼 거야.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해. 전화를 끊고 걸음을 옮기는 백한수의 뒷모습엔 결심했던 직접 확인이 이제 현실이 되어 굳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아침, 백한수는 이제 청소부 생활이 몸에 붙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구겨진 청소복을 걸치고 낡은 경차로 골드타워에 출근하는 일,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욱신거려도 내색하지 않는 일. 30년 전의 기억이 그의 몸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오전 7시, 백한수는 7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넥스트랩 사무실이 있는 층. 박 반장은 꺼리던 구역이었지만 백한수가 자원했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강도훈이라는 사람이 자기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한 젊은 직원이 서류 뭉치를 안고 뛰어가듯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제 또 밤샜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대표님이 보고서 다시 쓰라 해서요. 내일 투자 미팅이라 이번이 5번째예요. 그 말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백한수는 대걸레질을 하며 그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강도훈이 나왔습니다. 고급 수트를 빳빳하게 차려입고 테이크아웃 커피를 든 채 휴대폰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준비 다 됐습니다. 걱정 마세요. 투자하시면 후회 없을 겁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웃음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백한수는 그 영업용 얼굴이 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강도훈은 통화에 집중한 채 복도를 걸어오다 청소 중인 백한수를 스치듯 훑었습니다. 낡은 옷, 고무장갑, 대걸레. 눈빛에 경멸이 잠깐 스쳤지만 통화 중이라 그냥 지나갔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강도훈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백한수를 힐끗 보더니 낮게 불렀습니다. 야, 저요? 여기 얼룩 있잖아. 안 보여? 강도훈이 턱으로 가리킨 건 먼지인지 얼룩인지 모를 눈을 씻고 봐야 할 정도의 자국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닦겠습니다. 백한수가 다가가 닦자 강도훈은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렇게 대충 청소하면 어떡해. 월급 받고 일하는 거잖아. 백한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강도훈은 더 밀어붙였습니다. 어르신, 나이 많으면 일을 하지 말든가. 대충 할 거면 뭐 하러 해. 백한수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강도훈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강도훈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뭘 봐? 할 말 있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강도훈은 안으로 들어가며 덧붙였습니다. 다음부터 제대로 해. 또 이러면 위에 말할 거야. 문이 닫히고 백한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대충 한다. 제대로 해라.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대충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무실에서 나온 직원 하나가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 사람 원래 저래요.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막대해요. 내일 투자 미팅이 300억이라서 요즘 더 예민해요. 백한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300억. 그 숫자가 다시 귓가에 박혔습니다. 오전 11시, 백한수는 점심시간을 틈타 20층 펜트하우스로 올라가 윤하엘을 만났습니다.
윤하엘이 건넨 서류의 첫 줄을 읽는 순간 백한수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300억 투자건 그중 상당 부분이 저희 재단 자금입니다. 회장님이 이사장으로 계신 사학재단 투자 펀드요. 중간에 여러 투자사를 거쳐서 강도훈 대표는 모를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장님 돈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입니다. 백한수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 강남이 빛나는데 그의 얼굴엔 웃음이 없었습니다. 내 돈으로 성공한 사람이 내 건물에서 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었군. 윤하엘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계약상 조건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조항도 있습니다. 다만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백한수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쳐. 문제는 모으는 거지. 윤하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안 카메라 확인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지하 주차장에서 백한수는 다시 강도훈을 마주쳤습니다. 강도훈은 통화로 직원에게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다시 해. 못하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 전화를 끊은 강도훈은 바닥을 쓸고 있는 백한수를 보자 비웃듯 말을 던졌습니다. 또 당신이야? 그 나이 먹고 아직도 바닥 쓸고 다니고. 참 한심한 인생이네. 백한수는 침묵했습니다. 강도훈은 멀어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인생은 되지 말아야지. 저녁 박 반장은 백한수에게 내일 아침 로비 청소를 부탁했습니다. 김 씨가 병원 간대요. 근데 조심하세요. 강 대표 내일 아침 일찍 온다더라고요. 괜히 트집 잡힐 수 있어요. 백한수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히 원하던 판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하엘과 통화했습니다. 내일 아침 로비 CCTV 각도, 녹화 상태 다 확인했습니다. 좋아. 내일 아침 로비에서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본다. 새벽 5시 백한수는 거울 앞에서 낡은 청소복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아침 로비에서 강도훈은 젖은 바닥을 밟아 미끄러졌고 뜨거운 커피가 그의 수트 위로 쏟아졌습니다. 청소부를 향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한 거야? 강도훈의 손바닥이 백한수의 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퍽! 마른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한수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입가에서 가느다란 핏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멈춰 섰습니다. 경비 데스크의 경비원이 벌떡 일어났고 출근하던 직장인들까지 발걸음을 멈춘 채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강도훈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백한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했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300억 투자 미팅 날인데 맞춤 수트가 커피로 엉망이 되었다는 생각이 이성을 끊어냈습니다. 야, 너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강도훈이 백한수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백한수가 뒤로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자세를 바로잡고 고요한 눈빛으로 강도훈을 바라봤습니다. 손님, 진정하십시오. 낮은 목소리. 그 한마디가 강도훈을 더 자극했습니다. 뭐, 진정해? 내가 감히 나한테 진정하라고 해? 강도훈이 백한수의 멱살을 잡아 끌었습니다. 낡은 청소복이 구겨지고 목이 조여왔습니다. 강도훈은 얼굴을 바짝 들이밀며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너 같은 게 뭔데? 하루 종일 바닥이나 쓸고 다니는 주제에. 내 월급이 얼마야? 내 수트값도 안 되겠지. 이거 3천만 원이야. 내가 1년 일해도 못 버는 돈이라고. 백한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착함이 강도훈을 미치게 했습니다. 왜 말이 없어? 무서워? 그래, 무서워해야지.
내가 누구한테 덤비는지 알아? 강도우는 멱살을 더 세게 쥐었다가 갑자기 백한수의 가슴팍에 달린 이름표를 잡아 뜯었습니다. 박기수라고 적힌 낡은 플라스틱 이름표가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강도훈의 구두가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으드득. 플라스틱이 으스러지는 소리가 로비에 또렷하게 퍼졌습니다. 이름도 촌스럽네. 어울려. 청소부한테 딱. 강도훈은 비웃으며 백한수를 다시 밀쳤습니다. 백한수는 뒤로 물러나다 대걸레에 걸려 넘어졌고 엉덩방아를 찌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변에서 숨죽인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래, 거기 앉아 있어. 내 자린 거기야. 바닥. 강도훈이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려는 순간 뒤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요. 단정한 네이비 정장의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유나엘이었습니다. 강도훈은 그녀가 누구인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누구세요? 건물 관리 담당입니다. 잘 됐네. 이 청소부 당장 해고해요. 내 수트 망쳐놨잖아. 행패 부렸고. 유나엘은 로비 바닥에 노란 표지판을 가리켰습니다. 물기 조심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강도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해? 나한테 말대꾸를 했어. 청소부 주제에 유나엘은 잠시 강도훈을 바라보더니 목소리를 낮고 또렷하게 내렸습니다. 대표님, 제가 보기엔 상황이 다릅니다. 대표님께서 이 직원분을 폭행하셨습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요. 폭행? 이건 훈계야. 일을 못하니까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게 훈계입니까? 강도훈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경비원, 출근자, 카페 직원 모두가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강도훈은 당황을 분노로 덮으려 소리쳤습니다. 뭘 봐. 사람들이 황급히 시선을 피했지만 유나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이 건물엔 보안 카메라가 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 전부 녹화됐습니다. 강도훈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곧 다시 허세로 덮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 300억짜리야. 그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몸을 돌리자 유나엘이 뒤에서 멈춰 세웠습니다. 대표님, 그 300억 투자건 말입니다. 강도훈이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알아야 할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투자금 출처도요. 강도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출처가 뭐 어때서? 정당한 투자야. 유나엘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 투자사를 거쳤으니 겉으로는 정당하죠. 하지만 원래 어디서 나온 돈인지는 모르시는 것 같네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미팅에서 강도훈은 찜찜함을 삼킨 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 유나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그분께 사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도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저 청소부한테? 웃기지 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가 안으로 들어가며 내뱉었습니다. 당신 이름 뭐야? 나중에 위에다 얘기할 거야. 유나엘입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문이 닫히고 강도훈이 사라지자 로비에는 잠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엘은 바닥에 앉아있는 백한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백한수는 그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입가에 피를 손등으로 훔치고 바닥에 부서진 이름표를 주워 잠시 바라봤습니다. 구두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녹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좋아. 백한수가 창밖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말했다. 10시에 미팅이라 했지. 거기 가자. 유나엘이 숨을 삼켰습니다. 직접 가시게요? 백한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내가 투자자니까. 아니, 가장 큰 투자자지. 오전 10시 7층 대회의실. 긴 원목 테이블 위에 고급 생수와 커피잔이 정갈하게 놓이고 스크린에는 넥스트랩 로고가 떠 있었습니다. 강도우는 새 수트로 갈아입고 완벽한 미소로 투자자들을 맞이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 매끄러운 태도. 로비에 그 사람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오늘 저희 비전을 보여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막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엘이 먼저 들어왔고 그 옆에 한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단정한 은발, 자세는 곱고 수천만 원은 훌쩍 넘을 맞춤 수트. 그리고 강도훈이 아침에 때렸던 그 얼굴. 투자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백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강도훈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백한수는 아무렇지 않게 상석으로 걸어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강 대표, 제가 여기 왜 왔는지 궁금하겠죠.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유나엘이 노트북을 연결했고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로비에서 강도훈이 청소부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이름표를 밟아 부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장면. 그의 목소리까지 선명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강도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백한수가 천천히 강도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강 대표, 내 수트는 마음에 드나? 강도훈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백한수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옷은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신뢰와 명성이 쌓여야 입는 거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숨을 죽였고 스크린엔 강도훈이 박기수 이름표를 밟는 장면이 멈춰 있었습니다. 강도훈은 의자에 굳어앉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침에 때린 청소부가 백한수 회장이라니. 자신 회사의 가장 큰 출자자라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아침은 제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강도훈이 더듬자 백한수가 조용히 끊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고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닐 때 진짜가 나옵니다. 강도훈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내가 청소부로 일한 게 며칠인지 알아요? 사흘이에요. 단 사흘. 그 사흘 동안 자네가 경비원에게 차갑 물어내라 협박하는 걸 봤고, 카페 직원에게 소리 지르는 것도 봤고, 회사 직원 앞에서 서류 던지며 모욕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강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자네는 나를 때렸습니다.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죠. 이름표를 밟으며 내 인생이 거기까지라고 했고, 강도훈이 울먹이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무릎을 꿇려는 순간 백한수가 손을 들어 멈췄습니다. 앉아 있어요. 아직 무릎 꿇을 때가 아닙니다. 백한수가 유나엘에게 눈짓하자 서류 파일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백한수는 투자자들을 향해 담담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넥스트랩에 300억을 투자하러 오셨죠.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재단 펀드입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즉 강 대표 회사는 제 돈으로 굴러가고 있어요. 백한수의 시선이 강도훈에게 박혔습니다. 자네는 내 돈으로 기회를 얻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돈의 주인을 정확히는 그 돈이 향한 사람들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밟았지. 강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몰랐습니다. 회장님인 줄 정말 몰랐어요. 백한수가 단칼에 되물었습니다. 몰랐으면 괜찮은 겁니까? 청소부면 때려도 되고, 경비원이면 협박해도 되고, 카페 직원이면 울려도 돼요? 강도우는 입을 닫았습니다. 자네 문제는 사람을 신분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힘이 있으면 함부로 해도 된다고 믿는 거. 자기보다 낮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 백한수가 잠시 창가로 걸어가 강남을 내려다봤습니다. 나도 밑바닥에서 시작했어요. 공사장에서 막노동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새벽 청소하며 돈 모았지. 그때 나를 무시하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상처를 교훈으로 삼았어요. 나처럼 힘든 사람에게는 절대 그런 아픔을 주지 말자고. 백한수가 돌아서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상처를 칼로 만들었어. 자기가 당했던 걸 남에게 그대로 되돌려주는 칼로.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백한수는 다시 자리에 앉아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윤비서 설명해요. 윤하엘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재단이 넥스트랩에 직간접으로 투입한 자금은 약 200억 원입니다. 그리고 투자계약서 제12조 회수 조건입니다. 대표의 중대한 비위 행위, 회사 이미지 손상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도훈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잠깐만요, 회수라니. 백한수가 담담히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전액 회수합니다. 강도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돈이 빠지면 회사가 망하겠죠. 백한수가 잘났습니다. 자금 흐름이 막히고 월급도 못 주고 프로젝트도 멈추고 신뢰는 바닥으로. 강도훈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반성하겠습니다. 다시는. 그 말 자네 직원들한테도 했죠. 몇 번째입니까? 백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특히 권력에 취한 사람은. 윤하엘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48시간 내 퇴거. 서류가 강도훈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제 인생이 달렸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백한수가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자네가 무시하던 청소부, 경비원, 카페 직원들은 뭐죠? 그들도 각자 인생이 있어요. 자네만 인생 있는 게 아닙니다. 백한수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자네가 다음번에 바닥을 닦을 때 손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닦아요. 문이 닫혔고 남은 건 바닥에 주저앉은 강도훈과 얼어붙은 투자자들 뿐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백한수는 복도 끝 창가에 섰다. 강남의 빌딩 숲이 유리 너머로 번쩍였다. 윤하엘이 조용히 다가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백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개운치 않았다. 하엘아, 내가 너무 가혹했나? 아닙니다. 강 대표가 한 짓에 비하면 관대하셨습니다. 백한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사람 하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건 마음이 편하지 않네. 저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아무도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윤하엘이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조사해보니 강 대표는 어린 시절 극심한 가난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사업 실패로 빚에 쫓겼고 학교에서도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칼이 됐군. 백한수가 낮게 중얼거렸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찌르는 이해는 돼. 하지만 용납할 수는 없지. 백한수는 등을 돌렸다. 가자. 아래층에 들를 곳이 있어. 두 사람은 1층 로비로 내려가 카페로 향했다.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아침에 청소복을 입고 있던 노인이 맞춤 수트를 입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백한수는 미소를 지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따뜻하게. 커피를 받자 그는 조용히 물었다. 민지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잠시 뒤 눈가가 붉은 젊은 직원이 나왔다. 민지는 백한수를 알아보고 얼어붙었다. 아침에 청소하시던 분 맞죠? 맞아요. 백한수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게 했다. 먼저 사과할 게 있어요. 며칠 동안 속여서 미안합니다. 사실 저는 이 건물 주인입니다. 청소부로 위장하고 건물에서 벌어지는 일을 직접 보려고 했어요.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제가 강 대표한테 당한 것도 다. 네. 맞습니다. 백한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지 씨가 창피해할 일은 없어요. 그 상황에서 울 수밖에 없었던 건 당연해요. 잘못한 건 그 사람입니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백한수는 이어 말했다. 오늘 책임을 물었습니다. 투자금도 회수했고 임대 계약도 해지했어요. 더 이상 여기서 마주칠 일은 없을 겁니다. 민지는 울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백한수는 명함을 건넸다. 앞으로 비슷한 일을 겪으면 연락하세요. 카페를 나서려는데 민지가 외쳤다. 커피값이요. 백한수는 웃으며 10,000원 한 장을 내밀었다. 거스름돈은 됐어요. 힘내요. 곧장 지하 1층 미화팀 사무실로 내려갔다. 박 반장이 백한수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박 씨 아니, 그 옷은. 백한수는 손을 내밀었다. 반장님, 사실 저는 박기수가 아닙니다. 백한수예요. 박 반장이 숨을 삼켰다. 설마 건물 회장님. 네.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백한수가 박 반장의 손을 잡았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앞으로 미화팀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임금, 휴게 시간, 장비 필요한 것부터 말해주세요. 주변 미화원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백한수는 고개 숙여 말했다. 여러분이 이 건물의 진짜 주인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후 경비팀으로 향했다. 백한수는 차갑 협박을 당했던 직원 이야기를 꺼냈고 팀장은 난처하게 말했다. 김재호 씨 어제 사직서를 냈습니다. 백한수는 곧장 연락처를 받아 전화를 걸었다. 김재호 씨, 저는 골드타워 건물주 백한수입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1시간 뒤 낡은 다세대 주택 원룸에서 김재호를 만났습니다. 지친 얼굴의 김재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렇게 당하고만 있었는지. 백한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오늘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투자금 회수했고 퇴거 통보도 나갔어요. 김재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복직할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 돌아오세요. 강요는 아닙니다. 백한수는 명함을 두고 일어섰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당당하게 살아도 돼요. 건물로 돌아오는 차 안,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윤하엘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강 대표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만나 사과하고 싶다고요. 거절해. 그러다 백한수가 잠시 멈췄다. 아니, 만나자고 해. 내일 아침. 윤하엘이 백미러로 바라봤습니다. 만나시게요? 백한수는 창밖을 보며 짧게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다음 날 아침 골드타워 20층 펜트하우스입니다. 백한수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강남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풍경인데도
마음은 이상하게 정리된 듯 고요했습니다. 회장님, 강 대표가 도착했습니다. 윤하엘의 보고에 백한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이 열리고 강도훈이 들어왔습니다. 비싼 수트는 없었습니다. 수수한 셔츠와 바지, 붓고 꺼진 얼굴, 밤새 한숨도 못 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멈춰 바닥만 보고 서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백한수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강도훈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강도훈이었습니다. 회장님, 어제 밤새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당했고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곱씹어 보니 그건 핑계였습니다. 제가 힘들었다고 남에게 똑같이 해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백한수는 말없이 듣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핑계라는 걸 아셨다니 그건 다행입니다. 강도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는 망하게 생겼고 직원들은 월급 걱정부터 하더군요. 제가 무너지면 그 사람들도 같이 무너진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백한수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야 직원들 생각이 나셨습니까? 강도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습니다. 다 늦었습니다. 늦긴 했습니다. 백한수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하는 편이 낫습니다. 백한수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32명입니다. 그중 이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강도훈은 멈칫하더니 힘없이 답했습니다. 8명 정도입니다. 백한수는 낮게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사람이 아니라 인력으로 보셨겠지요. 그 월급으로 집세를 내고 아이 학원비를 내고 병원비를 내는 분들입니다. 회사가 흔들리면 32명의 삶이 함께 흔들립니다. 강도훈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백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강도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첫째, 함부로 대했던 분들께 직접 사과하십시오. 경비원, 미화원, 카페 직원, 그리고 회사 직원들까지요. 변명 없이 한 사람씩 말입니다. 강도훈은 크게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앞으로 6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이 건물에서 봉사하십시오. 청소도 하고 경비도 서고 카페도 돕는 겁니다. 직접 해봐야 일의 가치를 압니다. 강도훈의 눈이 커졌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셋째, 백한수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회사부터 바꾸십시오. 처우를 개선하고 근무 환경을 손보고 무엇보다 사람답게 대하십시오. 소리 지르지 말고 물건 던지지 말고 인격을 꺾지 마십시오. 강도훈은 울먹이며 답했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3가지를 지키면 투자금 회수는 재검토하겠습니다. 백한수는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대신 6개월 동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어기면 그때는 끝입니다. 강도훈이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으려 하자 백한수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무릎은 제게 꿇지 마십시오. 자네가 다치게 한 분들 앞에서 꿇어야 합니다. 그날 오후 강도훈은 지하 1층 미화팀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박 반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도훈은 천천히 걸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함부로 대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휴게실에서 미니가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니 씨, 그날 소리 지른 일 정말 죄송합니다. 미니 씨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미니는 말없이 눈물을 훔치며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강도우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매주 토요일 봉사하러 오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미화팀을 나온 강도우는 경비팀으로, 카페로, 그리고 자기 회사로 향했습니다. 사과할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문득 김재호의 굳은 얼굴이 떠올라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녁 백한수는 윤하엘과 함께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노을이 빌딩 숲을 붉게 태우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강 대표가 미화팀, 경비팀, 카페 직원들께 모두 사과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에게도 사과 메일을 보냈습니다. 윤하엘의 보고에 백한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은 했군요.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윤하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백한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오래 걸릴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걸 믿으십니까? 백한수는 짧게 웃었습니다. 저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돈만 보고 달리며 사람을 도구처럼 쓴 적도 있었습니다. 그 끝에 남는 게 무엇인지 알고 나서야 조금씩 고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백한수가 덧붙였습니다. 기회를 주지 않으면 사람은 영영 바뀌지 못합니다. 대신 지켜봐야 합니다. 윤하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토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도훈의 첫 봉사 날입니다. 잘 지켜보십시오. 두 사람은 한동안 노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어둠이 내려오고 하늘에 별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토요일 새벽 5시 골드타워 지하 주차장으로 낡은 경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엔진이 꺼지고 문이 열리자 구겨진 청소복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강도훈이었습니다. 반년 전에 그 번쩍이는 수트는 없었습니다. 손에는 고무장갑, 어깨에는 묵직한 피로가 얹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이상하게도 단단했습니다. 강도훈은 익숙한 동선으로 미화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박 반장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 대표님. 어서 와요. 반장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강도훈이 고개를 숙이자 박 반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로비 맡을래요? 민이랑 같이. 네, 알겠습니다. 사물함을 열어 대걸레와 도구를 꺼내는 동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처음 몇 주는 엉망이었습니다. 대걸레 쥐는 법도 몰라 손바닥에 물집이 터졌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매주 토요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반복하자 몸이 먼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마음도 따라왔습니다. 커피 한잔하고 시작해요. 박 반장이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강도훈이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왔을 때 생각나네. 대걸레도 제대로 못 잡아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강도훈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반장님이 안 가르쳐 주셨으면 진짜 큰일 났죠.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고 미니가 들어왔습니다. 미니는 이제 강도훈을 보면 경계보다 인사를 먼저 했습니다. 대표님 오셨어요? 응. 오늘도 같이 하자. 미니는 반년 전 자신을 울리던 남자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던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믿기지 않았지만 이후 매주 새벽마다 나타나 말없이 바닥을 닦는 등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말이 아니라 시간이 사람을 설득한다는 걸 민희도 그때 배웠습니다. 오늘 로비에 행사가 있어서 사람 많을 거예요. 알겠어. 빨리 끝내자. 새벽 6시 로비. 형광등이 조용히 켜진 대리석 바닥에 대걸레가 미끄러지듯 지나갔습니다. 민희가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대표님, 여기 얼룩 있어요. 강도우는 말없이 다가가 더 꼼꼼히 닦았습니다. 유리창을 닦던 민희가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직원들이랑 나도. 민희가 웃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못 믿었거든요. 그렇게 무섭던 사람이 바뀐다고 하니까. 강도우는 대걸레를 잠시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민희 씨. 그때는 내가 사람을 사람으로 못 봤어. 이제 됐어요. 민희가 손을 저었습니다. 우린 다 봤어요. 매주 새벽에 와서 일하는 거. 진심인 거. 강도우는 눈이 뜨거워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로비 창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며 빛났습니다. 오전 10시 백한수가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바닥은 유리처럼 깨끗했습니다. 화분 주변을 정리하던 강도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오늘로 6개월째죠? 네. 백한수는 강도훈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오만함이 사라진 얼굴, 낮아진 어깨, 대신 생긴 여유. 눈빛이 달랐습니다. 많이 변했네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내 덕분 아니야. 자네가 한 거지. 백한수는 고개로 신호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이야기합시다. 20층 펜트하우스. 유나엘이 차를 내려놓고 한쪽에 섰습니다. 백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6개월 다 지켜봤어요. 봉사도 한 번도 안 빠졌고 사과한 사람들과 관계도 회복했더군요. 회사도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이직률이 줄고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강도훈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백한수가 유나엘에게 눈짓하자 서류 파일이 강도훈 앞에 놓였습니다. 이건 투자금 회수 철회 서류, 그리고 추가 투자 계약서. 추가 투자요? 50억. 강도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백한수가 담담히 덧붙였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토요일 봉사활동 계속해요. 6개월 더요? 아니, 평생. 강도훈이 숨을 삼켰습니다. 백한수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쉽게 돌아가기도 해요. 몸으로 기억해야 해. 내가 누구 덕분에 여기 서 있는지. 강도훈은 아래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 하겠습니다. 백한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잘해봐요. 강도훈이 그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일주일 뒤 강도훈은 전 직원을 모았습니다. 50억 추가 투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 직원 급여 20% 인상합니다. 환호가 터졌습니다. 강도훈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은 이 장면을 성과라고만 불렀겠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결과라는 걸. 그날 저녁 강도훈은 옥상에 올라가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래로 개미처럼 작은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자기 인생을 사는 거구나. 그리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
바람이 불고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강도우는 오래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가자.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 그 뒤로도 토요일 새벽 5시 낡은 경차는 늘 같은 곳에 섰습니다. 강도우는 청소복을 입고 대걸레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제 그만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늘 같은 말로 웃었습니다. 이게 제가 누군지 잊지 않는 방법입니다.